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수감 이후에 처음 진행된 삼성전자의 첫 번째 인사가 마무리가 됐습니다. 반도체를 담당하는 DS 부문에서 대거 발탁되는 등 호실적을 반영한 것이다, 이런 평가도 나오는데요. 특히 1958년 이전 출생의 임원은 자리에서 물러나는 등 변화가 있었습니다. 관련 내용 시어스코어의 박주근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일단은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 구속 수감 이후에 첫 번째 인사, 이렇게 돼 있더군요. 마무리가 됐습니다. 정리를 좀 해볼까요? 네, 역시 그 키워드는 세대 교체와 그리고 성과 보상주의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. 역대 2013년에 221명 이후에 가장 큰 폭의 인사를 단행했습니다. 221명을 단행했고요. 사장 7명, 부사장 27명, 전무 60명 등으로 승진자를 발탁했습니다. 분별로 보면은 역시 반도체 DS 사업본부가 돋보였습니다. 전체에서 부사장 12명, 전무 23명, 상무 52명, 총 99명을 승진해서 압도적이군요. 다른 그 스마트폰 사업부의 39명과 그다음에 소비가 가전 사업부의 36명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은 숫자가 승진을 알 수 있습니다. 외국인과 여성 상무도 배출을 했는데 늘 매년 나오는 화두지만 외국인과 여성은 또 매년 화두죠. 특히 이번에는 외국인에서도 굉장히 돋보였는데요. 특히 외국인 쪽에서 판매법인 그리고 마케팅 쪽의 외국인들이 대거 발탁 승진을 한 게 발탁 승진이고, 여성은 특이한 점은 전부 다가 대부분 연구 인력이라는 겁니다. 연구 인력에서 여성 인력들이 대거 돋보인 승진 결과를 나타냈습니다. 이번에 저희가 보도를 한 바가 있지만 1958년 이전 출생자에 대한 이 퇴출이라고 할까요? 약간 그 물러나는 기준이 적용된 걸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? 실제 그랬습니까? 네, 그렇죠. 우리나라에서 58년생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. 우리가 58년 개띠라는 말로 대두되는데 베이비 부머 세대죠. 이제 그 나이가 베이부모의 시작도 있지만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. 이 세대가 처음으로 고교 평준화 세대예요. 그 이전까지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경기고, 서울고, 경북고를 이야기하는 SK 라인들이 줄을 잃었던 세대가 바로 57년생까지고 58년생부터가 바로 그 이후 세대인데, 그 이후 세대의 본격적인 사장단의 시대가 도래한 거죠. 그렇군요. 그래서 특히 보면 삼성 같은 경우는 60세 이상은 다 물러났습니다. 특히 우리가 이인용 사장 같은 경우는 그 이재용 부회장의 측근으로 분류됐지만 역시 스스로 아마 물러난 것처럼 보이고요. 용퇴를 했고요. 용퇴를 하셨고, 그래서 현재 사장단은 그러니까 57년생인 김기화 사장을 빼고는 모두 58년생 이하로 전부 다 포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. 이제 앞으로 50대의 CEO가 전면 부각될 걸로 보이는데 금융계열사도 이런 기준이 지금 적용이 될 걸로 보이십니까? 삼성 내에서. 네, 역시 그렇게 점쳐지고 있습니다. 그런데 금융계열사는 역시 그 제조업보다는 승진 연한 속도가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그에 대한 고려는 될 수 있지만 역시 이번에도 세대 교체를 하지 않을까. 특히 김창수 삼성생명 사장 62세거든요. 그리고 안민수 삼성화재 사장 역시 61세로 현재 운기찬 삼성카드 사장을 빼고는 다 60세가 넘기 때문에 대부분 교체될 거로 예상이 되고, 또 운기찬 삼성카드 사장 같은 경우는 3년 중임에 대한 그 금융계는 삼성 중임을 못하는 걸로 현재까지는 돼 있어요. 그래서 이 부분도 고려가 돼서 아마 교체가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고,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삼성금융계열사에서 제일 핵심은 삼성생명사장이거든요. 그러니까 삼성생명사장은 역대 지난 10년 전까지 삼성화재 사장을 겪었던 사람이 삼성생명사장을 해왔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이번에는 어떻게 인사를 할까가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. 삼성생명을 지켜보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은데, 이러한 기준들이 삼성의 이번에 임원 인사에 적용이 되는 이유는 어떻게 보십니까? 한 세 가지로 짚어볼 수 있는데, 첫 번째는 이재용 부회장의 진정체제 구축입니다. 진정체제 구축. 그렇죠. 우리가 아까 58년생은 다 물러나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훈 의장은 남아 있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측근 그리고 TFT 팀장의 정사장.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측근 인사를 대두시하고 특히 미전실의 인사들을 대거 복귀를 시켰습니다. 그리고 또 중요한 포인트는 부사장급을 27명을 앉혔다는 이야기예요. 즉 사장 경쟁을 시키겠다는 이야기죠. 그러면서 확실한 충성정을 시켜서 정체를 구축하겠다가 첫 번째 키워드고, 두 번째는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게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. 그러니까 2년간 이런 사태를 겪으면서 적체된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겠다. 마지막의 키포인트는 이러한 새로운 뉴페이스를 통해서 삼성이 지금 숙제를 풀어야 되는
신성장 동력 사업을 어떻게 풀 것인가를 또 보여주는 것이 이번 인사의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. 사실 인사를 통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는 것도 한 가지 목적이 있을 텐데 이렇게 삼성이 세대 교체를 하기 위한 움직임에 나섰습니다. 가장 지금 기업계에서는 1위인데 다른 기업에도 영향을 좀 미칠 수 있지 않을까요? 네, 역시 그렇겠죠. 예. 재계 맡은 격인 삼성에서 어떤 인사의 변화가 일어나면 역시 다른 재계도 굉장히 영향을 미칩니다. 예. 특히 주목할 곳은 현대차일 것 같은데요. 현대차요. 예, 현대차는 현재 부회장 네 분하고 사장단까지 다 60대가 7명이나 포진해 있기 때문에 예. 정의선 부장 넘어가면서 이 부분 어떻게 지금 할까가 굉장히 관심 사항이고 LG그룹 역시 부회장들이 모두 60세 이상이긴 하지만 여기는 구강모 전무가 상무가 아직까지 경영 일선 나오지 않기 때문에 유지될 것 같고 성과가 너무 좋고요. 예. SK그룹은 지난해 다 끝난 상태고 예.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는 역시 3, 4세. 예, 회장이 교체된 그룹 두 곳이 있어요. 예. 두산그룹하고 효성그룹인데 이게 예. 어떻게 될까도 이번에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. 그럼 앞으로 다른 그룹에 대해서도 한번 인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말씀 잘 들었습니다. 지금까지 CEO 스코어의 박주근 대표였습니다.